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좀 이쁘게 입었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 이쁘게 입고 싶을 때.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은 전업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전업주부 깔려는 게 아니라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업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전업주부라고 하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어떤 모습이 이중적이냐면 옛날에 한참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 전업주부의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이래서 2008년에 이게 월급이 433만 원이 나왔다. 근데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돈으로 환산하면 3인 가구 월급이 175만 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2008년부터 18년까지 비교를 해보면 최저임금이 못해도 거의 2배가 됐을 건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 전업주부의 월급은 이제 환산했을 때 절반 넘게 반토막이 났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명절 노동 같은 거 225만 원이다. 뭐 이렇게 돈으로 환산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우선 여기서 말하는 건 돈으로 환산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가격으로 성립이 되려면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엔 그렇잖아. 주식 같은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야 200만 원에 팔고 싶다, 200에 내놓을 수는 있어.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100만 원이면 안 팔린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전업주부의 월급을 왜 자꾸 환산을 해서 이렇게 비싸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강요를 하고 으르렁거리냐면, 이런 것들은 일종의 남자들이 한 번씩 가지고 있는 허세에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고생을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아. 그래서 뭐 독박 요한이, 독박 가산이 별의별 단어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이 이면에 있는 딱 하나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자들이 꿀을 빨고 싶어 하는 거야. 그치? 꿀을 당당하게 빨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똑같은 전업주부를 남자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자들은 뭐라고 해? 남자 논다고 하잖아. 그치? 자기들도 알거든. 육아 때가 빡쳐도 그렇지, 애가 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제 일처럼 진짜 스트레스를 존나 오지게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옛날에는 아빠들이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제대로 못하면 이제 밥상 뒤엎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 와선 누가 그래, 그치? 그런 게 없지만서도 뭔가 야, 내가 이게 더 힘들게 산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색내고 싶은 약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것들이지. 나는 한편으로 좀 귀엽다고 생각해, 이게.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이건 실제로 내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 하나는 뭐냐면, 제 친구 중에서 부산에 굉장히 큰 요식업체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 걔가 대학교 때부터 그 요식업체에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지금은 거의 임원 수준까지 돼 있는 거야. 뭐 그래봤자 뭐 이게 임원이라고 해도 엄청난 대기업은 아니고, 요식업이라고 하기엔 좀 되게 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걔가 지점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아줌마가 일을 하러 들어온 적이 있대. 그래서 뭐 가게가 좀 커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거의 한 몇십 명, 한 4, 50명 이렇게 되거든. 실제로 되게 커. 나도 가봤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아줌마가 새로 왔는데 일을 존나 못하는 거래. 그래서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갈궜지. 아니, 아줌마 왜 이렇게 일 못하냐고. 갈굴 수밖에 없잖아. 걔는 갈구는 게 일이란 말이야. 관리자는 갈구는 게 일이야, 그게. 그래서 갈궜는데, 나중에 아줌마가 너무 충격을 받나. 너무 갈굼을 당해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니, 다음날 어떤 아저씨가 왔대. 아저씨가 왔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부산에서 일하는 검찰이었어. 그래서, 차장검사였나? 그 클래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엔 그 아저씨가 와서 하는 말이, 너 왜 내 여자를 울렸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자기 마누라였던 거야, 그게. 근데 지금 요새 한참 이제 검찰 개혁이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검찰임이 존나 센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검사가 빡쳐갖고 맘목 한번 털어봐 그러면 안 걸리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거 검사 앞에서 빌고 아줌마한테 빌고 그렇게 빌고 그렇게 일단락이 됐거든.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 듣고 제가 존나 좆될 뻔했다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길래, 나는 궁금해서 물었어. 야, 그 아줌마는 근데 왜 너네 가게에서 일을 했던 거야? 그게 궁금하더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뭔가 권력과 부의 결탁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검찰이면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부랑 세습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근데 문제는 이 아줌마가 나이를 먹고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심지어는 집안일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돈이 벌고 싶었대, 그냥. 근데 돈을 벌러 나왔는데 존나 갈굼을 당한 거지. 지 아들뻘이 내 친구한테 존나 갈굼 받고 존나 빡쳐갖고 이제 남편 소환을 해버린 거야. 그렇게 일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줌마는 처음으로 이제 노동이라는 걸 해봤지만 그 노동이라는 거를 이제 결국에는 몇 달을 하지도 못하고 빡쳐가지고 그냥 남편 소환해서 털고 나오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어.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엄마 이야기야.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고양이과 여자였지. 모성도 고양이처럼 굉장히 짧게 갖고 아버지밖에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애정결핍 증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 애정결핍을 그래도 아버지한테 받은 것 같아, 부성.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돈독한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엄마는 내한테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들도 그렇거든. 모성이 딱 한 달 간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었지. 근데 그런 우리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지금부터 한 8년 전쯤에 진짜 우울해져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 근데 그게 왜 우울해졌냐면 엄마가 그러는 거야.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한 얘기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다, 아빠한테. 그럼 그때마다 아빠는 야, 아니다,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아버지 따라서 노가다를 나갔거든. 데모도 일을 계속 했단 말이야. 엄마는 계속하고 지금 와서 이제 그 결실로 집이 좀 안정되고 편해지고, 지금 와서는 아버지도 부동산을 좀 제법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한참 그렇게 되기 전에 그때쯤 딱 됐을 때 뭔가 이제 일을 이제 그만뒀을 때겠지. 이제 일을 잘 안 하고, 그때 일을 안 하니까 보통 사람이 그래. 나이가 들면 바쁘면 우울증이 잘 안 오거든, 여자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게 설계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온 거야. 그럼 그때마다 이제 나랑 형이랑 다 와가지고 엄마 열심히 빡시게 했으니까 우리 집 이렇게 사는 거 아닌겨?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엄마 기운 북돋아주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감정의 화신이었는데 그 감정의 화신이 집안에서 깽판 치고 다니면 그때는 아씨 또 왜 저러지? 이러고 싶지만 그게 더 마음이 편한 게 가족의 마음이거든. 괜히 풀 죽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더 불편해. 그게 씨.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훌륭하다 해서 어머니는 이것저것 많이 배우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나중에 재봉틀도 사시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옷 같은 거 좀 있으면 좀 소개해줘 그러면 엄마가 되게 의기양양하게 야 어바나 5,000원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5,000원 주고 그러면서 뭔가 좀 나아졌거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이발도 내 머리를 직접 잘라주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나아졌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건 다 아실 거야. 그 매슬로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5단계 있잖아. 맨 처음에 이제 먹고 자고 싸우로 시작해가지고 인정받고 싶고 하고 자아실현 이루고 싶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이라면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 그 욕구라는 게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들은 무조건 힘들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치? 전업주부로 이건 얼마다 하는 건데, 전업주부의 일은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야. 누군가한테 어려운 일이 맞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 맞아. 그래서 무시당할 일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흐름 자체가 그래. 여자들한테는 무조건 힘들어요. 괜찮아. 언니 고생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못마땅한 것들에서는 전부 다 이제 바깥으로 그 외부로 탓을 하는 것들이 지금 전염병처럼 자리 잡혀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후회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여자들의 약간 양면성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열심히 일하는 커리어를 가진 여자들은 신랑 잘 만난 여자를 부러워한다, 실제로. 그래서 내 주변에도 커리어가 있는 애들 많은데 걔네들을 보면 나중에 자기가 보면 이제 신랑 잘 만나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사는 제가 되게 편해 보이고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난 그때마다 얘기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봐.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걔 너 질투한다고. 그 여자가 널 질투할 거라고 나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보통 그렇게 돼. 보통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집에서 그냥 뭔가 남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집에서만 이렇게 있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꽁꽁 싸매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이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라는 것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능력 있는 여자들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항상 반대로 된단 말이야. 우리 엄마처럼
나중에 돈도 벌고 싶고 왠지 내가 더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우울한 마음들이 오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집안의 내조를 열심히 했을 때 거기서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하든 간에 열심히 빡시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런 뭔가 현모양처로 불린 사람이 누구야? 신은사임당 있잖아. 야, 신은사임당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데 머가리도 존나 좋고 공부도 존나 잘하고 야, 미술도 잘했어. 막 이게 스무카도 존나 잘 그리고 시도 잘 쓰고 다 잘했단 말이야. 진짜 그 사람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던 거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뭐 진짜 존나 올라갈 사람이었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일단 이런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조를 하든 뭔가를 하든 뭘 하든 일단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숙련되고 뭔가를 잘하고 열심히 했을 때 지나고 나서 후회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풍토는 그런 거야, 말 그대로. 뭔가 남편 잘 만나서 꿀 빨고 이런 것들이 인생에 굉장히 뭔가 행복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것들 되게 쉽게 볼 수 있거든. 그게 절대로 부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아이러니컬한 것들 난 너무 많이 봤어. 내 주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커리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시집 잘 간 애들 되게 불하는 걸 보게 되고. 근데 문제는 시집 잘 간 사람들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에게 그런 뭔가 그런 자괴감을 느끼는 시즌이 온단 말이야. 아까 말했던 그 검사 마누라처럼 돈이라도 벌어보고 싶고 그럼 뭐 결국엔 안 돼가지고 이제 깽판 없고 끝냈지만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열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조를 택하든 내조를 택하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존나 빡시게 존나 열심히 했을 때 지나고 나서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작은 어머니가 굉장히 멋있어. 우리 엄마도 뭐 충분히 훌륭하시지만 우리 작은 어머니는 진짜 암사자 그 자체였거든. 지금 원래는 이제 좀 편하게 쉬려고 그냥 교사 때려치려고 했는데 근데 교사를 때려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 점수가 존나 높다고 그래서 계속 교사를 했거든. 지금 결국에는 이제 교장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이제 교장 찍고 좀 있으면 퇴직을 하시는데 나는 볼 때마다 작은 어머니 존나 멋있다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밥이랑 요리랑 설거지하고 혼자 다 하거든 그게. 그래서 내가 항상 암사자 작은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작은 어머니한테는 내가 그런 걸 물어보니까 우울증을 느낄 새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느낄 새도 없고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사는 게 지금 당장은 뭔가 억울하게 보이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약간 비루해 보이거나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열심히 사는 것들은 이거는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가치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